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의기억연대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고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금방 처리하긴 했지만요. 자, 이 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요. 미래통합당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당선인 연결했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일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 시작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어떤 기분이신가요? 네, 당선된 직후 지역과 또 서울을 오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잘 준비해서 의정활동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 당선된 84명이 모여서 지난 선거의 그 결과나 민심의 바로미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끝장 토론 비슷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러한 워크숍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내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참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에 원내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끝장 토론하고 원내대표 선출하자라는 그 부산 지역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를 통한 요구가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또 당의 어떤 그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당선인들만 모시고 하면 뭐하냐, 낙선인들이 얘기해 주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워크숍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일은 의원들의 정당성과 도덕성, 절대 실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윤미향 당선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이 나눔의 집에서의 후원금 불투명 사용 실태도 역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아까 계속해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시 여쭙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된 입장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그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 그리고 도덕성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의롭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이나 편법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검증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시작으로 연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을 들은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이번 윤미향 당선인 사태로 인해 위안부 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를 친일 프레임이나 극단적 진영의 싸움으로 번져서도 안 될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와 위안부 운동을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러 의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또 조목조목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성 쉼터의 구입이나 매각과 관련해서는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게 판 것이고 실제 당시에 살 수 있는 곳이 그거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어떤 부분이 가장 이 해명에서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다 그 화장터 문제 이미 가격이 떨어져 있었던 화장터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상태였다.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회계 부정, 또 공금 유용했다는 의혹, 또 위안부 할머니 안성쉼터 선정과 국감회의 과정에서 당선인 부부와 그 남편의 처신, 그리고 안성쉼터를 펜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또 쉼터 관리를 당선인 부친이 한 부분 등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모든 의혹들이 공익의 목적을 핑계로 공적 재산을 개인의 가족들이 또 사유재산처럼 이용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개인 사욕을 채웠다는 부분, 또 공익과 사회 정의를 목표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의 해명 과정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을 의심한다던가 또 말했던 부분을 번복하는 윤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가 문제가 많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문들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의혹이 불거졌는지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제대로 된 입장 표명과 또 수사 협조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금방 또 번복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통합당 입장은 뭡니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일단은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정조사 실시하겠다고 했고 약간의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0석의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원 후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민주당과 잘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협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원활한 협조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조사가 필요하고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예컨대 5월에 그 시민단체가 정의원을 고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윤 당선인에 대한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어떤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 정의연이 그 전쟁 범죄 성노예 교육으로 정신적으로 청소년들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비하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이다, 이러면서 또 고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해서 성노예 혹은 전쟁 범죄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이게 이제 정의연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워낙 이제 생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시민단체가 지금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듯한 답변인데요. 좋습니다. 미래통합당 문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지도부 체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하시는지, 혹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몇 월까지 이 김종인 비대위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의견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당선자 전체 의견을 저희가 다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이 좀 뭉쳐질 것 같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활동 기간 때문에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김종인 대표와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당의 안정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전제로 해서 모두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기간의 문제도 사실은 비대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간에 집착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비대위가 활동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인 그런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외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개개인의 어떤 뭐 부분 또 영남권 수도권을 나눠서 어디가 헤게모니를 줘야 된다 이런 거 따질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이 당이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뭔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보수 재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연설을 나섰습니다. 네. 뇌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진 교수님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뭐 여러 부분도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 외곽에 있는 분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제대로 또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찾을 것인지 저는 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아직은 제대로 서진 않았지만, 이분 얘기가 40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통합당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진중권 교수도 뇌 없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중진 의원들보다는 새롭게 물갈이가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76년생으로 만 43세이신 황보승희 의원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통합당의 새로운 탄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선거 직후에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한 73% 되는 그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 주요 원인으로 당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사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또 많은 새로운 물갈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키우고 또 그런 인물들이 국민의 어떤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인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찾고 키우는 일에 우리 보수정당이 더 힘을 쏟아야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정당 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황보승희 당선인이었습니다.